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즉 이 말은 대납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돈 빌려준 거래가 부가치세 과세거래입니까? 은행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죠? 면세사업자라 했잖아요. 그죠? 통화는 재화로 보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받는 행위에서 내가 대납한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될 점은 무조건 대손 났다고 무조건 대손세 공제? 이렇게 매칭하면 안 돼요. 대전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본 전제가. 그죠? 부가세는 뭡니까? 대납했다는 전제가 필요한 거죠. 대납을 안 한 거래 뭐 대손 났다고 웬 대손세 공제? 아니다는 겁니다. 그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자, 머릿속에 그걸 좀 잡고 딱 갑니다. 자, 그러는데 문제는 그럼 채권은 이 과세 거래 중에서 나타난 채권을 염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회수 불능이라는 것을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업이 판단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판단하는데 우리 세법은 어떻습니까? 너의 생각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사회적인 생각. 그래서 이 회수 불능이라는 있죠. 이 사유가 되려면 객관적인 뭡니까? 법정 사유가 해당이 돼요. 법정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회수 불능이라 하지 않는다 이거죠. 법에서 뭐 어떻게 정했냐면 이런 거래가 있다면 얘는요 회수할 수 없다라고 그죠? 한 거에 대해서만 회수 불능이라는 거죠. 그 사유가 뭐냐면 거기 372페이지부터 해서 뭡니까? 3페이지까지 쭉 뭔가 있는 있죠. 내역이 바로 뭐야? 바로 회수 불능, 그죠? 회수 불능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법정 사유, 여기 대손 회수 불능이라는 사유, 대손 사유죠. 대손의 사유부터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그룹이 뭐냐면 파산, 실종, 사망, 이거 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가 난 사람, 그죠? 파산은 뭐죠? 파산 절차에 따라 배를 찌시오, 그죠? 그래 파산 선고를 받은 자는 뭡니까? 그러면 그죠? 우리 회사에서는 뭡니까? 받을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망 혹은 실종 신고가 되어가지고 확인되는 날은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점이 뭐냐면 발생이라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대손 확정일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발생이라고 대손 확정일이 있죠. 같을 수도 있지만 뭡니까?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파산이 선고된 날이 곧 대손의 확정한 날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왜 대손 확정일을 얘기했을까요? 바로 대손세는요,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뭡니까? 확정신고 때만 받아볼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손세 공제는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있죠. 확정일에 확정신고 때만 있죠. 확정신고 시 공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예정신고 때는 됩니까? 안 됩니까? 예정신고 때 될까요? 안 될까요? 얘는요. 예정 때는 안 된다. 예정신고 때는 불가능하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 잘 나옵니다. 대손세 공제는요. 예정신고 때도 가능하다. 틀린 지문입니다. 오로지 언제만? 확정 때만 가능하죠. 이걸 대손에 기가 지나가 봐야지 얘가 뭡니까? 못 받는 건지 확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정 때는 아직 기가 지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는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정 때는 안 되고 얘는 오로지 뭐예요? 확정 때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대손. 그러니까 이 대손 확정일에 확정 신고니까 대손 확정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대손이 확정 안 됐는데 대손세 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죠? 시험 문제는 그렇게 되겠죠. 대손 확정일이 아닌데 불구하고 대손 신고도 갔다 하면 그건 안 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해서 가려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 2017년도 4월 10일에 가정할게요. 파산 난 날 사망 실종 선고를 받은 날이 4월 10일에 가정할게요. 그리고 우리 법은요, 이날을 뭡니까? 대손 확정일을 봅니다. 2017년도 4월 10일을 봅니다. 그럼 대손세 공제는요? 대손세 공제 시기는 언제입니까? 일기 확정 때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기 확정 때 가능하다.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있죠. 뭐냐면 소멸시효 완성분, 완성 채권을 얘기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꽤 어려운 부분입니다. 소멸시효에 있죠. 이 법리상의 개념이 굉장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하기 꽤 어려워요. 자, 소멸시효가 뭔지 한번 보죠. 소멸시효라는 것은 법적 안정성 때문에 일정한 거래 기간 동안에 그죠? 일정한 기간에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못 받는 걸로 시효를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상사 채권은 몇 년이냐 하면요. 일반적인 상거래 채권은 얼마냐면 3년이 기본입니다. 시효가.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공급하고 뭡니까? 그 해당 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기간이 뭡니까? 3년이 기본이에요. 3년이 되면 뭡니까? 시효가 완성이 돼요. 근데 시효를 완성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뭔가 복잡한 적용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일단은 올해 소멸시효가 3년이 지나가지고 시효 완성일이 2017년도 4월 10일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뭡니까? 요 날을 뭡니까? 4월 10일을 뭡니까? 우리 대손의 확정일로 봅니다. 법률상 이때까지 못 받았다고 확정한 날이잖아요. 그죠? 대선 확정일을 요때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언제 받으면 되겠네요. 확정신고 때 받아보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있죠. 3번에 있는 얘기를 해볼게요. 3번. 자, 출제가 반드시 되면 부도 발생이 되겠습니다. 자, 부도가 발생이 됐는데요. 부도가 언제 발생했냐면 2017년도 4월 10일 날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도 났으면 못 받는 겁니까? 못 받는 겁니까? 좀 기다려 봐야 되죠. 부도 났다고 다 못 받는 건 아니죠. 못 받을 확률이 높다 뿐이지 확정된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법은 6개월 이상이 지난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6개월 이상이 지난. 그럼 6개월 이상이 지났다는 말은 뭐냐면 6개월을 경과했다 이 말이죠. 6개월을 경과했다. 초과의 개념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6개월이 찍혀 보니까 6월 뭡니까? 10월 10일이 되면 뭐예요? 10월 10일이 되면 대손을 확정이 되죠. 그러니까 예의 대손 시기는 언제입니까? 바로 이익이 확정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출제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일기 확정 신고 때 얘기하고 이렇게 주면요. 이거는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알고요. 대신에 여기서 단서가 좀 알아야 될 점은 뭐냐면 이 부도 발생은 이 두 가지, 그죠? 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부도뿐만 아니라 다 공통적으로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적어놓죠. 저당권 설정 채권은요. 채권은 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뭐냐면 내가 이 채권을 못 받게 되면 다른 수단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저당권이죠. 그죠? 그럼 이건 대손 난 거예요. 다른 수단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대손세액 공제하고 관계 없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져야 된다. 저당권은 설정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부도 발생일 이전 채권이어야 된다. 부도 발생 이전의 채권이어야 된다. 이거 두 가지. 그러니까 부도 발생 이후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부도 발생 이후라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부도 났는데 외상으로 줬다고? 그러면 뭡니까? 그죠? 범의 아가리에 뭡니까? 얼굴을 처박는 꼴이죠. 먹으라고? 그럼 뭔가 의도가 있지 않나면 부도 났는데 외상으로 줄 수 없잖아요. 그죠? 해석상 어떻게 됩니까? 부도 발생 이전 채권에만 국한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어요. 요거 이제 좀 두 개 좀 챙겨.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 되고 안 되고의 차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에서 시기예정 공제 시기의 제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인지 보겠습니다. 요것도 출제가 어렵게 되면 요거 됩니다. 요거랑 요 두 가지 개념이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생겨주는 요게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 부도 발생의 예를 들어 볼게요. 이때 발생했지만 1기 때는 됩니까 안 됩니까? 1기 확정신고 때 대손세 공제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럼 언제 됩니까? 2기 확정 때는 되죠, 그죠? 그럼 만약에 2기 확정 때 공제를 못 받아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제를 못 받는다면 그러면 뭐가 되냐? 영원히 못 받는 거냐? 아닙니다. 요건이 되면 그 다음에 공제 시기는요, 법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안 되면은 못 들어가지만 요건이 되면요, 그걸 이때 안 받아먹고 뭡니까? 그 다음 년도 1기 받아먹던 그 다음 년도 2기 받아먹고 그건 법인이 그죠? 예,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한테 지금 티켓이 없으면 티켓을 못 사용하지만 티켓을 받은 이상 뭡니까? 티켓을 사용하고 상품권을 사용할 거는 뭐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선물을 티켓을 상품권을 안 받았으면 못 쓰지만 받았으면 뭡니까? 바로 받자마자 써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시기를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면 되죠. 그런데 말이죠. 상품권에 뭐가 있습니까? 유효기간이 있죠. 그죠? 이거를 천년만년 안 쓰면, 그죠? 법률관계 너무 복잡하니까 요건이 되면 공제 시기는 선택할 수 있지만 뭡니까? 제한해줘. 그죠? 상품권의 유효기간처럼. 그죠? 딱 그 안에는 쓰게끔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급일로부터 몇 년? 5년이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까지는요, 공제하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 요 문제가 어려운 부분이죠. 요 얘기가 373페이지에 보면 3번의 얘기입니다. 373에 보면 괄호 3번 이게 뭐 있죠, 그죠? 거기 보면 373에 보면 그죠? 대손세 공제 및 범위 및 시기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까지는 뭡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가 갑자기 뭡니까? 2007년도 이렇게 막 출제하면요, 2007년도 얘기를 자꾸 하면 그건 뭐죠? 한 10년 전의 얘기를 왜 하지? 어찌고 저찌고 하면 분명히 뭡니까? 그죠? 이거 얘기가 그러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최고 어려운 난이도를 다 말씀드립니다. 요거랑 두 개가 그죠? 최고 어려운 거예요. 자, 그다음엔 대손세 공제액은 이렇게 봅니다. 대손난 금액 있죠. 대손금은 VAT 뭡니까? 포함 금액이 있죠. 대손난 금액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서 아까 전에 뭐 154만 원? 그죠? 근데 대손세 공제는 곱하기 뭡니까? 110분의 10을 딱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요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14만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했던 거 있죠? 요 금액이 요 안에 14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파트 포함 금액이니까 나누기 1.1 하면 어떻게 됩니까? 140이 되고 거기 10%니까 뭐예요? 14만원을 대손 공제 받는다. 220이면 20만원 딱 떨어지는데 저렇게 되면요, 잘 못한다, 그죠? 187만원이라면 17만원, 그죠? 그런 식으로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걸 이렇게 공제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회계 처리 보겠습니다. 회계 처리인데 거기에 줄 하나만 꺼놓으세요. 373에 보면 공제 신청은 확정신고 뭐입니까? 괄호 4번에 공제 신청에 보면 확정신고 시 이렇게 돼 있죠. 동그라미에서 출제 잘 되니까. 자, 회계 처리 한번 보겠습니다. 회계 처리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얘는 내가 돈을 이만큼을 띄었지만 결국은 14만 원은 공제를 받으니까 띄인 게 아니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140원 대손이 나지만 14만 원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대손세 공제는요, 자, 여기에 부가세 예수금을 뭡니까? 여기에 14만 이렇게 하고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외상 매출, 외상값 뭐 이렇게 회계처리. 여기까지는 출제된 거 없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회계처리가 부가세 예수금은 원래 어디에 나타나야 돼요? 대변에 나타나야죠. 근데 차변에 나타난다는 말은 마이너스란 말을 의미한다 이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예수금 이렇게 회계처리한다. 대수 났을 때 14만 원만큼에 대한 있죠. 공제액은 이렇게 회계처리한다. 자, 그 다음에 있죠. 여러분들은 여기에 지금 신고서 하고요.
대손세액 신고서하고 대손세액 신고서랑 우리 부가세 신고서에 있죠. 이 차이를 좀 이해를 할게요. 대손 신고서하고 VAT 신고서. 예, 대손세액 공제는요. 1순위, 그 다음에 대손세액 회수.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 이렇게 간다 했잖아요. 그죠? 대손세액 공제, 그 다음에 대손세액 회수잖아요. 그죠? 그때 신고서에는 내가 받아 먹겠다면, 만약에 50만 원 받아 먹겠다면 이렇게 되는데, 신고서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로 된다. 대손 신고서에는 플러스지만, 공제를 받아 먹으면 마이너스로 들어간다는 거, 우리 신고서 해봤지 않습니까? 만약에 회수했다고 어떻게 됩니까? 회수. 플러스 만약에 30만 원 회수했다면, 신고서에는 30만 원 더 내야 되죠. 근데 신고서에는요.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반대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만 정리하면 우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요거는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대손세 가감이라고 해서 제가 했고, 신고서는 반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제 문제 좋으니까 그거 한번 같이 해볼 생각이에요. 그럼 아까 전에 있죠. 이 문제 있죠. 그 줄 꺼져 있는 이 문제가 왜 틀렸나 이 말이죠. 왜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때문에 틀렸냐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제가 왜 모두 정답이 됐냐 하니까 보세요. 작년에 발생한 외상 매출금 중 이렇게 있죠. 작년에 외상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2200. 그죠? 그러면 작년에 발생했다면 최소한 아무리 빠르더라도 소멸시효는 언제 해야 됩니까? 3년이어야 돼요. 법률상 그죠? 그런데 작년이었는데, 그죠? 올해 뭡니까? 4월 19일 날 뭐가 발생했다고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석상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해서 모두 정답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 말 때문에, 그죠? 합격률이 훅 올라가는 게 한 5%. 모두 정답.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 문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고서에 여기 있죠. 여러분, 책은 604페이지 한번 보세요. 604페이지에 있는 것만 입력을 간단히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604페이지에 있는 얘기, 거기 문제 있잖아요. 그죠? 예제만 입력을 해보고 마칠게요. 자, 1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3건의 거래가 있는데요. 3건의 거래가 과연 있죠. 대상이 되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데, 1번, 전년도 10월 10일 날 주성전자에게, 그죠? 부가세 포함해서 뭡니까? 1100만 원, 별도는 1000만 원을 외상 매출하고 동사음 어음을 받았대요. 근데 어음이 언제 부도 발생했다고요? 1월 30일이다. 그러면 그때 발생했으니까 대손 확정일은 언제입니까? 6개 플러스 6 해보세요. 7월 달이다. 그죠? 1월 달이니까 7월 달이 대손이 확정이 되죠. 7월 며칠이 되죠? 7월 30일이잖아요. 그럼 7월 30일은 1기예요? 2기예요? 2기죠. 그죠? 그러니까 1기 대손세 공제 신청서에 공제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패스 넘어갑니다. 대상이 안 된다. 그죠? 그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볼게요. 전년도에 작년에 오작상에 그죠? 기계를 팔았어요. 기계를 매출하면요. 팔게 되면 이것도 과세 거래잖아요. 500만 원을 팔았는데 이런 외상으로 좀 해달래요. 외상이 했는데 세금계에서 끊었으니까 500만 원을 뭡니까? 50만 원을 곧어서 내야 되는데 일단 내가 대납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놈이 뭐예요? 대표자가 실종되어 에어컨 판매 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력되었다. 이렇게 돼 있고 단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설비에는 저당권 등이 뭡니까?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설정되어 있다면요.
패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건 되지 않습니까? 사망, 그죠? 대표적으로 실종이니까, 실종된 날이 3월 20일이니까 가능하다, 이죠. 그럼 대손 확정일을 여기에 뭡니까? 3월, 이렇게 적습니다. 입력을 2017년도 3월 20일 딱 적는 거예요. 대손 금액은 얘가 지금 얼마입니까? 550을 입력해야 되죠. 파트 포함. 그럼 뭐 50만 원이 뭡니까? 50만 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얼마를 입력해야 돼요? 550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지 50만 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되고, 거래처는 여기 보면은 오작. 오작상해. 원래는 다 있습니다. 없으면 그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사유는요. 실종이니까 3번 되겠습니다. 자, 밑에 하단에 있는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원래는 불러와지는데 안 불러와져서 그렇습니다. 자, 이게 됐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한 건 받아 먹겠다 이 말이에요. 매입세 공제. 받아 먹겠다는 건 어떻게 됩니까? 50만 이렇게 되는 거고, 신고서를 돌리면요 마이너스 50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지? 뭐야, 밑에 너 저게 보고 한 게 아닌데 무의식이, 그죠? 의식을 지배하나요? 이게 어떻게 이게 또 맞지? 대충 예를 들었는데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볼게요. 자, 대한전자의 파산으로, 파산은 언제 된 거예요? 2015년도 9월 10일 날 파산 나서 대손세 공제를 받았어요. 외상 매출금, 그죠? 파트 보면 330 이걸 받았는데, 그럼 대손세 공제 받아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뭐예요? 5월 4일 날 대한전자로부터 전액 회수하였다면 다시 내야 되죠, 그죠? 그럼 내는 거는 대손 확정일은 이렇게 돼요. 2015년 9월 1일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금액을 어떻게 입력하냐면 마이너스 뭡니까? 30 아시겠죠? 마이너스였습니다. 회수는 마이너스.